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서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게 시험 상황인 것도 파악이 안 된다는 맞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의 그 소개팅 자리라던가 친구 사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나의 속마음을 막 터놓고 정말. 그래서 저는 면접 지도하시는 분들 중에 막 솔직하게 약간 이게 시험인데? 그래서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시험 상황인 걸 인지를 하고, 그러면 시험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도 그 아이의 지능인 거예요. 면접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냐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면접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네. 이제 입학사정관은 면접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네. 물론 이제 면접관이 누가 되느냐는 학교나 또는 전형마다 조금씩 네.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입학사정관, 보통 전임 입학사정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교수님들, 위촉 입학사정관이 페어가 돼가지고 면접관이 되기도 하고, 전임 입학사정관만으로 구성이 되기도 하는데, 당연히 저는 입학사정관 경력이 좀 되기 때문에 면접관으로 매해 참여를 거의 했었죠. 저는 학생부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에도 있었고 재시문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에도 있었는데, 학생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이 면접관이기도 하면서 면접 출제자이기도 해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 질문도 직접 출제를 하는 반면에, 재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논술 전형이랑 비슷해요. 대학 교수님들을 잠시 감금을 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를 하시게 하고, 저 같은 입학사정관들은 이제 보통 면접 당일날에 재시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재시문에 대해서 답변에 따라서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는 가이드를 받고 면접을 진행하고 평가까지만 관여를 합니다. 나는 보안이 좀 지켜지는 편이네요, 그래도. 비슷해요. 네, 나름대로. 뭐, 한 달 감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형식은 지키고 있다. 네. 네, 생각보다 일단 면접 대상자가 됐다는 거는 서류평가에서 일정 배수 이내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보통 한 3배수 내외? 이 정도 이내에 들어온 합격자들은 서류 점수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 1배수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점수 차가 좀 오밀조밀하거든요. 근데 면접은 사실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 얘가 서류 몇 등인지 지금은 블라인드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내가 서류 1등인지 서류 꼴등인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면접에서 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되게 큰 감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서류에서는 점수 차이가 되게 오밀조밀했는데 면접에서는 점수 차이가 큰 감점을 받았다 하면은 사실 되게 여기는 붙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되게 먼 예비 번호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학교 입학처에서 얘기하는 면접이 매우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모집 요강에 써 있는 그 전형 방식을 보시면 보통 2단계에서 뭐 1단계 서류 평가 점수 70%에 뭐 면접 30% 이렇게 반영,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 평가의 퍼센트가 좀 많은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면 이제 그래도 서류가 여전히 중요한 거는 맞기는 맞고,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하면, 애초에 교수님께서 사실 애들 성적도 거의 비슷하고 학생부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 그냥 뭐 별로 중요도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뭐 그러시죠 하고서는 봤는데, 면접을 애들의 이제 답변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너무 훌륭하고 어떤 친구는 너무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왔고,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면접 끝나고 안 되겠어요, 그냥 벌리죠. 그러니까 점심 저희가 먹을 때 다시 한번 좀 회의 같은 걸 할 때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냥 점수 많이 벌려야겠다. 근데 그러면 어떤 친구는 100점 줘버리고 70점 줘버리고 20점 줘버리고 이러면 그 점수가 드라이브 하는 게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20, 30%밖에 반영 비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수 차가 가져가는 게 많아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어쨌든 대학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의 기능 중에 하나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학생의 순서를 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최초 합격을, 예를 들어 내가 서류 점수가 되게 나쁘다라고 하면 면접을 사실 되게 잘 보지 않아, 되게 잘 본다 하더라도 막 진짜 꼴등이었는데 서류 막 뒤집어서 최초 합격이 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충원 번호를 앞에 받아야 내가 충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면접은 중요하긴 한 건 거죠. 이게 어쨌든 결론은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서류도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제 면접도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방금 얘기하셨던 게 이제 1단계 서류가 어쨌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꼴찌로 통과한 애가 뭐 최초 합격하는 거는 어쨌든 엄청 잘 보지 않으면 힘들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화여대 그 면접 관련된 그 뭐 영향력과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거기 서류 뭐 80% 어떤 애가 막 이렇게 막 되고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보를 보면서 면접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3배수를 우리가 했을 때 그러면 10명이 선발인데 3배수면 30명이 이제 통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30명이 다 면접에 오는 경우도 없잖아요. 몇 명보다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종합전형이 뭐 학교 과마다 다르지만 처음에 최초 합격들이 다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충원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가 중간만 가도 되는 거니까 제발 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이상하게 하지 말고 좀 상식적으로 잘 보려고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점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 면접에서. 근데 보통은 크게 날 수도 있다. 어떻게 이상하게 하니까 그게 점수 크게 납니까? 보통은 도대체 어떤 애들이길래? 네, 사실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점수가 진짜 낮다, 낮은 경우의 케이스는 뭐 답변을 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진짜 태도의 문제가 사실 커요.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진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면접을 보는 목적 중 하나는 서류로는 볼 수 없는 스크리닝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를 했을 때는 뭐 굉장히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사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학생부에 이 학생이 사실 불성실하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누가 쓰나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너무 성실하고 괜찮은 학생이다라고 써 있는 게 현실이어서 이 학생을 진짜로 판단하기가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인성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근데 맞나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만나봤을 때 이제 좀 이야기하는 태도라던가 정말 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정말 꽈락을 줘버리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얘는 절대 보고 싶지. 절대 안 뽑을 거다. 저도 서류가 1등이었는데 면접에서 꽈락을 받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일단 1등으로 통과했는데. 네, 1등이었어요. 좀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일단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게 재외국민 면접이었거든요. 재외국민에서 제일 서류 1등이었던 친구고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얘 좀 똘똘하겠지, 청명하겠지 하고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면접에서 이 활동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됐냐 물어봤더니 그 활동 진짜 너무 지겨웠는데 엄마가 하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다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또 면접 내내 시종일관 태도가 좀 시큰둥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면 우리 대학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사실 나는 이 대학 잘 모르는데 재외국민이니까 네, 나 이 대학 잘 모르는데 엄마가 여기 좋은 대학이라고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좀 진짜 안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학과 아닐까요, 그냥? 예. 솔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서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게 시험 상황인 것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의 그 소개팅 자리라던가 친구 사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나의 속마음을 막 터놓고 정말 그래서 저는 면접 지도하시는 분들 중에 막 솔직하게 약간 그게 시험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시험 상황인 걸 인지를 하고 그러면 시험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것도 그 아이의 지능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준비조차도 안 되어 있네요. 재외국민이니까 이제 문화적인 차이. 네, LA에서 왔는데 제가 마이 마음이 좀 그랬어요. 쏘리. 네, 어쨌든 교수님 입장에서는 뭐 얘가 서류 1등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무조건 떨어뜨려야겠다. 라고 이제 점수를 주신 거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해라. 좀 물어보는 거를 답변해라.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 못하고 답변해 드릴 게 많습니까? 네, 많아요.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은 좀 감점 요소가 있는 거죠, 확실히. 네네네. 이런 것들. 보통은 면접 평가에 의사소통 역량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동문서답을 여러 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답변만 하는 거야. 내가 뭘 물어보든 자기가 준비된 답변만 하는 경우.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야,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야. 네, 그래서 면접관이 얘기하는 질문이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사실 거의 태어나서 대부분은 처음 면접 상황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워낙 긴장된 상황일 거긴 하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좀 딴 얘기,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면 근데 내가 물어본 건 A가 아니고 A 다시였는데 다시 한번 그걸 얘기해 볼래? 라고 보통 이끌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진짜 반복이 되면 이제 얘는 그냥 문제가 있다.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어봐 주면 되게 친절한 면접관이고요. 저는 안 물어봐요. 그냥 감점해요. 무서운 부분. 계속 이제 동문서답하네. 계속 감점해요. 근데 좀 다른 경우인데 보통 일반 수시 학종에서 면접을 볼 때 학생부에 뭐 심화 활동을 했다, 뭐 심화 보고서나 심화 발표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심한지 확인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부에 직접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라고 써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하려고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툴을 썼니? 어떤 방법론을 썼니? 결과 어떻게 나왔니? 이런 걸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게 사실은 제가 직접 분석을 한 건 아니고 신문 기사에 실린 통계 자료 보고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솔직하네요. 근데 솔직하죠. 근데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얘는 학생부에서 과대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통계 분석을 안 했는데 통계 분석을 했다고 써 있어서 그만큼 좋은 서류 점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에서 좀 과하게 좋은 점수를 받았구나. 근데 면접에서는 반대로 좋지 않은 점수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맞아요. 야 이건 내가 그렇게 했지만 야 내가 그렇게 답변하면 문제가 생길 거란 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학생들이 생각보다 정말 면접이라는 상황이 정말 거의 태어나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센스 있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드시 학생부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만 질문을 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 습득에 미적분 관련 심화 프로젝트를 했다.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으면은 미적분 교과 관련된 질문을 교수님 아무거나 충분히 할 수 하실 수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서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 되게 첫 시간에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당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활동만 물어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조과 개념을 물어보시는 거죠. 네. 아니면 어떤 수학 공식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수투에 나오는 거니까 물어봐도 되나요? 이렇게 하셔서 배운 거니까 됩니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아이마다 첫 질문으로 그거 얘기해라, 그 공식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애들 학업 역량이 불신이 크신 분인가 보네. 맞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특정하고 면접이었어요. 그럼 물어봐요. 네, 그래서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일반 전형이어도 그런 걸 물어보시는 있으세요. 경우들이 네. 있고 사교육 시장에서 그런 건 좀 있거든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논술을 대학별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건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에 이제 면접 지도 경쟁도 하다 보니까 대학별 면접반이란 게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접은 크게 재신문이랑 학생부 기반 면접이고 학생부 기반 면접은 대학이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대학별 면접반이란 게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없을까요? 그게 대학별보다는 학과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전부 다 수시 6단을 다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계열의 학과만 쓰는 애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개대는 내가 루마니아어과를 썼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핀트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데는 내가 다 공대를 썼는데 상위권 대학이어가지고 좀 낮춰서 자연과학대학을 썼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문에 대처할 필요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학생부 기반 면접이다라고 하면 굳이 대학별로 준비할 필요는 없어. 학생부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게 면접을 하다 보면 애들이 답변을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식을 물어봤는데 진짜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긴장해서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학생부의 내용을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 자기가 한 건 맞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떤 질문에 답변을 못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탈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질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사실 경쟁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다 같이 그렇게 조금씩 뚝딱거렸다라고 하면 사실 진짜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저는 근데 사실 하나를 대답 못했다고 바로 불합격 처리를 하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진짜 긴장을 해서 답변을 한두 개 정도 놓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근데 진짜 어떤 친구들은 너무 긴장해서 거의 답변한 게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다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그러면 사실 걔는
왜냐면 서면으로 제출하지. 네, 걔는 이제 떨어지는 게 맞고,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 관련된 교과 지식을 물어봤다. 근데 이거를 조건을 다 퍼펙트하게 답변하지 않아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예,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물어보고 교수 입장에서 얘도 배웠구나 하나도 모르는구나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근데 애들이 답변을 만약에 하나를 못하면 자기가 떨어졌다는 생각이 크고 자꾸 그 이후의 질문이 난 망했어 이러니까 계속 답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지도할 때 사실 그 얘기해요. 하나 대답 못했다고 망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빨리 입도서는 그냥 해라. 이게 진짜 수리논술이었으면 망한 게 맞죠. 근데 이거는 면접이잖아요. 학생들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애가 그 면접 그렇게 망쳤다고 생각하고 다음 면접에도 멘탈에 영향을 준다. 그거를 애가 잘 붙잡아야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면접 이야기는 또 저희가 시간 내면 또 면접 시기에 또 적절히 한번 나눠보고요. 재신문 면접보다는 학생부 기반 면접 얘기를 좀 많이 좀 해봤는데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일단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면접은 야, 불러야 가는 게 불러야 가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면접 준비를 하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저희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유익한 내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